자, 장지증 그러면 말 그대로 발가락이 길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발가락이 길다 그러면 실은 발가락만 긴 게 아니라 발가락 위에 있는 발등 뼈가 있는데 그게 같이 길어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는 잘 표가 잘 안 나는데 보통 커가면서 발육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지증이 발가락이 긴 것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좀 두껍기도 해요, 고기가. 그래서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한 1cm 정도 이상 더 길게 되면 눈에 띄게 돼요. 이 사진은 이제 장지증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보면 자, 옆에 발가락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길이 차이가 맞아. 이 정도 되면 한 1.5cm, 여기는 한 1c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대부분 두 번째 발가락이 많고 또 하나는 길이만 긴 게 아니라 두껍다. 그러니까 발육이 좀 많이 됐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마찰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 튀눈 같은 게 생기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장지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반대되는 걸로 단지증도 있어요. 단지증의 경우는 네 번째 발가락이 많이 있고 약간 빈도가 다르죠. 또 이 장지증은 약간 상대적인 게 있어서 두 번째가 많은데 엄지가 약간 짧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장지증이 더 과장돼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육 과다에 의해서 발가락의 두께와 길이가 길어진 경우를 저희가 장지증하고 얘기합니다. 대개 이제 발가락의 여러 변형 중에서 발가락이 단순히 긴 거를 장지증이라고 하는데 아주 비슷하게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변형, 이거를 우리가 갈퀴 변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퀴 변형 그러면은 실은 이런 거죠. 이 경우는 장지증보다는 구부러진 것, 갈고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갈퀴 변형인데 이렇게 구부러진 경우, 이런 경우를 갈퀴 변형. 실은 긴 발가락이 구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장지증이 있으면서 갈퀴 변형이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장지증이 주인 경우는 약간 미용적인 측면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갈퀴 변형 그러면 구부러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 뭐 통증이나 티눈들 이런 거에 의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치료하게 됩니다. 자, 장지증은 아까 말씀드린 길다 그랬죠. 길다 보면 대개 그 발가락이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앞쪽에 압력이 많아서 그런지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장지증이 있는 경우 갈퀴 변형으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같이 오는 경우의 예를 보면 이런 경우, 실은 발가락이 구부러진 게 보이죠? 근데 이분들 보면 발가락을 피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라인 표시하면 여기까지 줄이겠다 하고 수술 전에 저희가 이렇게 가상의 그림을 한 건데, 이 분이 길고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또 길으니까 구부러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갈퀴 변형과 장지증이 같이 동반된 그런 경우고, 장지증이 갈퀴 변형이 생기면서 이제 발가락 끝이 아프거나 티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갈퀴 변형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질환은 상당히 사춘간이다, 연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대개 저희가 그 발가락은 일단 우리가 생활할 때 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지증도 펴져만 있는 장지증 같은 경우는 별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 없고, 병원에 오는 이유도 눈에 띄게 저희가 보기 싫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갈퀴 변형을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발가락이 구부러지면서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발가락 끝이 지면에 닿게 돼요. 이렇게 구부러져 닿게 되면 이 끝이 쿠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림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고, 또 하나는 요 위쪽으로 신발과의 마찰에 의해서 이제 꾸준살이나 또 티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쉽죠. 그리고 발가락이 변형이 되면 발바닥이 아프게 됩니다. 한번 갈퀴 변형이 생기면 이것은 점점 더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장지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습관 자체가 신발을 너무 딱 맞게 신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신발이 좁게 되면 발가락이 구부러지게 되죠. 그 상태로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발을
특히 약간 작게 신는 경향이 있는데, 신발은 발에 맞게 신는데 너무 맞게 신는 건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나서 발을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뒤축에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맞다 그래요. 그럼 약간 헐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저희가 권하는 건데 되게 약간 크죠, 우리가 보통 상식보다는. 그래서 이제 발을 맞게 신는 경향이 있고, 발가락 쪽의 변형은 무주외반증이나 비슷하게 약간의 가족력을 동반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지만 뭐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그 당시 병원에 왔을 때의 어떤 그 증상에 맞춰서 치료합니다. 장지증 같이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길어서 병원에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발가락 길이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갈키 변형이 동반된 경우, 통증이나 티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원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여유 있는 신발을 신자.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마찰을 줄이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보조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끼는 보조기. 그래서 이제 티눈이나 그런 것에 의해 생긴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통증이 많은 경우는 수염제 약도 쓰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발가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발가락 재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시행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변형이 크지 않은 경우고, 이러한 치료가 변형 자체를 없애거나 교정하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변형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치료가 효과를 좀 보지 못하고 이제 수술적 가려를 통해서 교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지증의 경향이 많은 경우는 발가락을 줄이는 수술로 가고, 갈키 변형처럼 구부러진 경우는, 심한 경우 변형이 이런 경우는 발가락을 피는 수술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술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발 쪽에 약간은 뼈의 관절이나 뼈 상태를 잘 보기 위해서 이게 CT 같은 거를 같이 찍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분의 그 외형적인 모양, 현재 나타내고 있는 증상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길이 자체가 조금 다른 데보다 1cm 이상 길고 변형이 많지 않은 경우는 줄여서 하지만, 길어서 구부러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도 발가락을 줄였을 때 발가락이 펴지는 효과가 있어서 갈키 변형과 장지증이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장지증도 있지만 갈키의 변형이 심해서 구부러진 정도가 많은 경우는 인대나 힘줄을 늘려준다든가 발바닥에 있는 피부로 늘려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가락을 바르게 펴주는 치료를 하고 있죠. 저희가 발가락을 줄이는 경우는 오히려 수술은 더 간단해요. 간단한데 줄이는 경우에 뼈 붙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게 회복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줄여놓고 거기에 핀이 박혀 있는데 그걸 한 달 반 정도 유지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뼈만 딱 붙으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재활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 기간이 좀 길다. 그렇지만 이제 갈키 변형은 수술적으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뭐 인대를 늘려주거나 끊어주거나 또 피부를 늘려주거나, 하지만 이건 오히려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펴주는 경우는 한 2주 정도만 약간 뒤꿈치로 보행을 하고 유지했다가 정상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